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집에서 홀로 수행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교 건물에 많은 이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앞으로 혼자 명상하고 좌선하는 나홀로 수행법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명상과 좌선만 잘 배워둬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최근 누구나 쉽게 명상을 배울 수 있는 명상 입문서가 출간됐습니다. 그간 종교를 초월한 명상과 각종 수행법을 공부해온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박대성 교무님의 책인데요. 내 생의 첫 명상의 저자 박대성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오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원음방송 청취자분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박대성 교무입니다. 지금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대학원대학교라는 곳에서 저처럼 이제 원불교 교역자로 활동할 예비 교무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교무님께서 내 생의 첫 명상이란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동양 종교들처럼 명상 수행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또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수행법인데요. 우리 원불교 명상을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교무님의 그간 걸어온 길을 보니까요. 원불교를 접한 계기도 그렇고요.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명상 전문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닦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한 편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앉아서 참선하시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참 그게 제 눈에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참선이나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한 20여 년이 더 지난 옛날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명상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참 인연이 참 지중한 게 그때 당시에 원불교 청주교단에서 시민선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명상과 단전호흡 같은 걸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 포스터를 보고 원불교 청주교단을 처음 찾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원불교를 만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출가를 서원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인연으로 또 명상을 함께 동시에 접하게 되었죠. 네. 처음에 이제 청주교당에서 명상을 처음 접하고 해본 그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 건물이 있는데요. 청주교당에 이제 원각전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한옥 법당이 있는데 제가 그 처음 들었었을 때 그 한옥 법당에 그 마룻바닥,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이렇게 살짝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느껴지고요. 그 법당에서의 향냄새가 제 코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사실 전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때 법당에 걸려있던 까만색 일원상도 지금 제 마음에 이렇게 선하게 비치는데요. 그 어떤 제 정서에 참 많이 와닿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기억이 됩니다. 예, 예. 아마 그때 첫 명상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또 명상 수련을 해오시고 또 오늘에 이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 일반적인 명상과 종교적인 명상은 좀 다릅니까? 네, 뭐 요즘에는 워낙 명상에 대한 그 일반인들이 이해도 깊어지고 관련 컨텐츠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긴 하는데요. 우리 원불교 명상이 우리 원불교 선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특정 종교, 원불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네. 그래서 원불교 명상은 사실은 일반인들도 종교적인 교리나 어떤 선입견 없이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제 책의 이 내 생의 첫 명상이라는 이 책 제목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으로 누구라도 처음 접할 수 있고 초보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이런 좀 중의적인 표현을 넣은 건데요. 원불교 명상은 사실은 원불교라는 용어를 빼고 봐도 이게 정말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명상법이겠다. 그래서 사실은 원불교 명상은 특정 종교색을 띠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원불교 명상뿐만이 아니라 원불교의 교법 자체가 누구에게나 아주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라서 원불교 명상 역시 또 그런 특징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교무님의 이 책은 이 원불교적인 명상법
뭐 종교적인 색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상법을 담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원불교 명상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요. 이 현실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가정, 직장, 마을, 또 뭐 회사, 학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세속을 떠나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잠깐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선이고 그게 원불교식 표현으로 하면 무시선이 되는데요. 그런 면이 원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명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불교 명상은 몸이라고 하는 대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적인 명상은 정신적인 가치만 높게 생각할 거다고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원불교 명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거, 이 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먼저 챙기고 나서 내 마음을 함께 닦는 것, 그게 원불교식 표현으로 하면은 영육상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인들의 건강에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명상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의 선법은 무시선 무처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선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지금 교무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명상은 어쨌든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선을 하는 그런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간단히 좀 명상 지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일단은 먼저 자리에 앉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그저 한번 자리에 앉아본다. 어떤 멋있는 자세, 전문가들처럼 뭐 결과보자를 한다거나 또 허리를 꼿꼿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또 보기 좋은 모습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그 전에 먼저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뭐 회사든 학교든 잠깐 5분만의 시간이라도 낼 수 있으면 굳이 자리에 앉지 않아도 그냥 의자에 앉아도 좋고요. 서서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기왕이면 앉을 수 있으면 그냥 가벼운 방석을 하나 깔고 앉아도 좋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제 우울한 기분에 들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먼저 자신의 호흡을 한번 세어봐라.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수식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한번 10가지 정도, 하나에서부터 10 정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숫자를 한번 챙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고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고 뭐 전철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호흡을 하고 있다. 24시간 365일 한 번도 멈춤 없이 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자각해보는 것도 가장 효율적인 명상의 한 방법이 아닐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잠깐 편안하게 의자에 등을 기대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잠깐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자신이 쉬고 있는 호흡에 한번 마음을 기울여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호흡을 자각하면서 1부터 10까지 세봐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호흡을 하면 이제 명상을 하면 좀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제가 이 책에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유익함을 밝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건 사실은 지금 특히나 이런 코로나 와중에서 우리가 참 마음이나 몸이 참 기운이 떨어지기 쉬운데 우선 내 몸의 활력을 호흡을 챙김으로써 내 몸의 활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원불교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괴로울수록 이 머리 부분이 뜨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원불교에서는 단전을 챙기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단전을 챙김으로써 내 몸의 열기, 내 몸의 생명력인 열기는 내 하복부 쪽을 따뜻하게 데펴주고요. 우리 몸에 신선한 기운, 새로운 기운, 또 서늘한 기운은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내 근심 걱정들을 덜어주게 되는데요. 호흡을 아랫배로 계속 챙기다 보면요. 당연히 내 몸이 전신이 따뜻해지고 머리 쪽이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또 신체적인 활력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송화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의 활력을 얻어보면은 또 이런 어려운 시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호흡을 자각하면서 1부터 10까지 차분하게 세보는 것, 뭐 일명 멍 때린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렇게만 네네네. 해도 충분히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하는 말씀이시죠. 사실 멍 때리는 것조차도 사실 명상적 효과가 있어서 뇌를 쉬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멍 때린다는 표현이 이제 요즘 많이 쓰긴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내 마음이 쉴 수 있다. 그런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에도 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 마음이 복잡하게 오가고 하는데 그렇게 5분이라도 명상을 참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한 수행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교무님도 계획했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책이 코로나 시대에 출간되었다는 점도 역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많은 이들이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각자 집에서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흔히 뭐 언택트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이제 명상도 뭐 인터넷이나 이제 화상을 통해서도 또 접하는 시기가 이미 열린 것 같습니다. 시대가 또 위기가 닥치니까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뭐 저는 사실 이 책을 올 봄에 출간할 계획이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미뤘다가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책을 보면서 집에서 또 혼자 명상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또 그런 또 용기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제 책에는 간단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세 같은 걸 일러스트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 책을 참고해 주셔서 자세 같은 거 동작 또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또 이 책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명상 콘텐츠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면요. 자신의 삶에 좀 더 윤택한, 정신적으로 윤택하고요.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권유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교무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교무님께서 오랜 시간 이렇게 명상 또 선수련을 하시면서 참 어떤 큰 희열, 어떤 기쁨을 느끼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경험은 너무 진짜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뭐 일례로 오늘 아침도 제가 이제 법당에서 좌선을 하는데 제가 함께 공부를 하는 우리 후배 교무님들 있죠. 이제 예비 교무님들이 앞에서 이제 법당에서 이렇게 줄을 맞춰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저는 이 세상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또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 자신도 나태심이 날 때가 또 있거든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 명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혼자만의 어떤 뭐 공부다, 마음 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명상도 이게 비록 직접 마주보고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느낌, 진리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연결감, 이런 걸 심어주는 데에는 명상만큼 좋은 마음 공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특히 더 서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흩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명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인 결속력 같은 것들을 또 진리와 연결되어 있던 어떤 그런 세계관 같은 것들도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 아침도 비록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흉흉하지만 또 이렇게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또 희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제가 또 희열을 또 느껴봤습니다. 네, 예. 그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최고로 좋았던 게 바로 선이었다, 명상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종교적인 수행의 정말 최고는 역시 그 명상, 이 선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무님 개인적으로 또 첫 책 출간이잖아요. 내 세계 첫 명상.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까요? 네, 우선 뭐 저에게 처음으로 이 명상을 당시에 제가 그 청주교당 시민선방을 나갔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명상이라는 걸 지도해 주셨던 우리 일산 김선명 교무님. 또 그분께 먼저 우선 감사를 당연히 드려야겠죠. 저한테 지금도 멘토로 저에게 이제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올해 이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된 이제 능타운 황법심 교무님, 저희 이제 지도 교무님이십니다. 뭐 이 책을 실제로 출간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그동안 제가 명상이나 선을 하면서 행간에 참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지도를 해주셨던 또 그 두 분이 일산 김선명 교무님과 능타운 황법심 교무님 두 분한테 우선 감사의 또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만큼 정말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무님의 이 책 역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스승의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위로가 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류가 진급기에 이르렀다. 우리 특히 대종사님께서 우리 한민족은 어변성룡,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고기가 저절로 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있는 고기는 이제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책에도 넣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진짜 크게 인류가 정말 정신개발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히려 반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기 말에도 우리가 기말고사를 봐서 성적을 받아보면서 또 진급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인류가 정신적으로 오히려 더 진화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배려하고요. 또 특히 내가 이기심이 일어날 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반주해서 이것을 더 바른 마음으로 돌려야겠다. 오히려 큰 공부의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지치지 마시고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서로 북돋아주면요. 이 위기도 나중에는 먼 훗날에는 서로 이제 웃으면서 추억할 날이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서로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당연히 정부에서 또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어떤 질병관리본부에서나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주는 사항들은 또 철저히 지켜서 뭐 이건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서로 이 지침들도 지켜주면서 배려해주면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선두 주자에는 우리 원불교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 상황을 예견하고 우리 원불교도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불교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말씀. 우리 모든 인류가 정신 개벽으로 또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서 새로운 또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내 생의 첫 명상의 저자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박대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